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준소득 월액에 대해서 기준소득 월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방법입니다. 기준소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기준소득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본인이 받은 소득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는 금액인데요.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 등에 의해 지급받은 보수 중 과세 소득이 바로 기준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소득은 본인이 받은 연소득 중에서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이면서 또한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일 경우에 그러한 소득을 전부 연간 받은 소득을 전부 합친 금액을 바로 기준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계산 부수인데요. 기준소득 금액에는 이제 평균 계산 부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공무원 정말 다양한 그 종류 직종의 공무원들이 다양한 그 수당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과세 소득이라고만 이제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법령에 따르지 않은 수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당들이 공무원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그 수당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 공무원들 간 편차가 있으면서 그 다양한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수당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수당을 본인이 받은 금액을 쓰지 않고 그 직종 직급별로 전 공무원들이 받은 그 수당들을 평균이라는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받은 수당들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해마다 그 기준소득 월액에 그 변동폭이 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여금 징수라든가 급여 산정 시에 그 안정성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이런 개념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평균 대상 부수로는 8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8개 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부상비 3가지가 있고요. 성과급여 중에서는 연봉제 공무원이 받는 성과연봉, 그리고 부정사업본부 산하, 기관 공무원들이 받는 상여금, 그리고 법관과 검사들이 받는 직무성과금, 그 외 공무원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있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연가부상비까지 전체 공무원들이, 다양한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성격의 급여이면서 편차가 있는 그런 수당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수당들을 평균해서 이 기준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받은 이러한 수당들을 빼고 이 평균한 보수를 더해줌으로써 기준소득 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밑에 이제 평균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종 및 직급별로 산정한 공무원의 평균 대상 보수의 평균액을 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예를 들면 일반직 공무원인데 성과상여금을 200만 원 받았다고 한다면 일반직 구급 공무원, 전체 일반직 구급 공무원이 직전 연도에 받은 전체 성과상여금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소득 금액을 제출한 전체 그 공무원 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평균 성과상여금이 나오겠죠. 그 성과상여금이 만약에 25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 공무원이 받은 200만 원을 빼고 그리고 직종 및 직급별로 평균한 그 일반직 구급 전체 공무원들이 받은 성과상여금을 평균한 그 250만 원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200만 원을 빼고 전체 그 평균한 그 금액 250만 원을 더해서 기준소득 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수당들에 대해서 그 본인 걸 제외하고 평균액을 더해서 산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소득 연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소득 금액은 순수하게 본인이 받은 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의 반면에 이 기준소득 연액은 평균 개념이 도입된 그런 8개 부수에 대해서 평균 개념이 도입된 연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액이 산출이 되게 되면 이 연액을 월로 환산하기 위해서 12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1 플러스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러니까 보수 인상률만큼 곱해주게 됩니다. 이 기준소득 연액, 기준소득 금액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직전 연도에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가치화 해주는 의미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써서 현재 가치화를 해주고요.
이 월 환산된 금액이 현재 가치로 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준소득 월액이 산정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본인이 받은 소득에서 이 8개 보수, 평균 대상이 되는 8개 보수는 빼주고 직종 직급별로 이 8개 보수, 대상이 되는 보수에 대해서 평균액을 산출한 다음에 본인 걸 빼고 그 평균액을 더해줌으로써 연액을 산출하고 거기서 다시 월로 환산한 이후에 평가를 위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해준 그 금액이 바로 기준소득 월액이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 산정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밑에 아래 네모에 있는 그 수당들이 급여의 수당이 이 해당 공무원이 한 해 동안 총 받은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급여 내역에 나와 있는 총 금액인데 이 중에서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은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당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 중에서 보면 대민활동비, 보충수업비, 직책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에 의하지 않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중에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금액이 바로 직급보조비 받은 전액이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제외가 됩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해놓은 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액급식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따라서 12를 곱해주게 되면 1년 총 120만원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받은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 요 소득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과세 비과세인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소득자료를 배제를 시키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이면서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기준소득 금액으로 기준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급여 항목들을 보면 공급,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상,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정액급식비가 36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통상 월 13만원씩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는데 1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만원, 월 3만원 그러니까 11을 곱해주게 되면 통상 36만원은 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기준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가족수당 또한 7세 이상이라든가 다른 가족에 대해서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기준소득 금액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총 기준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바로 3,638만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준소득 또는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받은 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인이 받은 소득 중에서도 평균 대상이 되는 수당들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표로 항목들을 각각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성과상여금 이 공무원이 받은 그 수당 중에서는 총 3가지가 있게 되는데 성과상여금, 시간외상, 그리고 연가보상비 이렇게 3가지가 평균 대상이 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 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온 본인이 받은 소득을 근거로 해서 산출된 기준소득 금액이고요. 그리고 기준소득 연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그 연간 받은 금액이 기준소득 연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대상 보수에 대한 직종 직급별 공무원 평균액이 적용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일 이 직종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으로 본인은 290만원을 받았지만 평균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을 빼고 300만원을 포함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이 실제로 받은 시간외상은 연간 310만원이었지만 직전 연도에 그 같은 직종 직급의 공무원이 받은 총액을 평균을 해보니까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10만 원을 빼고 330만 원을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또한 본인은 연간 210만 원을 수령하셨지만 평균액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액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10만 원을 빼고 200만 원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함된 금액,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바로 3,658만 원이고요. 이 금액이 기준소득 연액이 되며 기준소득 월액을 산정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자료죠. 그래서 이 기준소득 월액을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기준소득 연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산식대로 요거를 연 환산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11을 나눠주게 되고 이게 직전 연도의 소득이기 때문에 당해년도로 환급해준다는 의미에서 보수 인상률, 2012년도 평균 보수 인상률인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인 5.1%를 곱해주게 되면 320만 3,798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바로 기준소득 월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소득 월액을 근거로 해서 기여금을 징수하고 모든 제도들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기준소득 제출 비대상자의 기준소득 월액 산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무원이 기준소득 금액을 소득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만 소득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비대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소득 월액을 산출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임용자의 기준소득 월액 결정인데요.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 호봉이 같은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여기 밑에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공무원이 임용될 때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채용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만일 채용이 7월 달에 되셨다고 한다면 7월 달 현재 일반직 9급 3호봉이 받은 3호봉이 적용이 되고 있는 전체 그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한 그 금액을 이 신규 채용 임용된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시를 보시게 되면 만일 직전 연도에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근무하신 공무원이 딱 4명 있다고 한다면 이 공무원들이 이 기준소득 월액은 직전 연도의 소득을 근거로 해서 당해년도 5월부터 임년도 4월까지 적용받는 기준소득 월액이 있죠. 이 전체 기준소득 월액을 더해서 이 전체 공무원 수 4명으로 평균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200만 7,500원인데 이게 이제 그 일반직 9급 3호봉 전체 공무원이 받은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만약에 기준소득 월액이 적용되고 있는 5월부터 임년도 4월 사이에 임용된다고 한다면 이 기간 중에 적용되고 있는 그 기준소득 월액 평균한 200만 7,500원을 그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준소득 월액이 적용이 되고요.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산정한 예산 소득 자료를 기초로 기준소득 월액을 산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호봉까지 직급뿐만이 아니라 호봉까지 정확히 반영을 해서 이 해당 호봉으로 근무를 한 공무원들의 평균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이런 호봉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 공무원이 얼마를 받을지 예상 소득 자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그 급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예상 소득 자료를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예상 소득 자료를 산정을 해서 공단에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예상 소득 자료를 기초로 해서 기준소득 월액을 산출하게 되고 그 기준소득 월액을 이 신규 임용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 자의 기준소득 월액 산정 방법인데요. 그럼 대상자를 보시게 되면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시간제 근무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파면 해임 취소 복직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기간이 있는 공무원인데요. 이 파면 해임 취소 복직 공무원은 예를 들면 2010년도에 파면 해임이 되셨는데 2012년도에 파면 해임 취소가 되셔서 복직을 하셨다고 하면
통상 이제 2010년도 그 파면 해임된 날짜로 복직을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복직을 2012년도에 하셨다고 하면 급여를 또 소급해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2012년도에는 본인의 소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근무 재직이 단절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기준소득 월액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매년 4월 적용 기준소득 월액 곱하기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은 기준소득 월액이 매년 5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4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적용받았던 기준소득 월액을 기초로 그 기준소득 월액의 그 평가를 하는 의미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곱한 그 금액을 이 공무원들의 기준소득 월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득자를 근거로 기준소득 월액을 산출을 하지가 않고 쉽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적용받았던 기준소득 월액에 그냥 보수 인상률만 곱해서 그렇게 기준소득 월액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그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이 받은 그 소득자 1년간 받은 소득을 근거로 해서 다시 본인의 소득을 기초로 해서 기준소득 월액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요. 적용 시기는 기준소득 금액을 위한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5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균 부수 비례 계산 대상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년도 중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 변동자의 평균 부수 산정인데 대상자는 전년도 승진, 전직, 재임용, 고위 공무원단 직무 등급 변경 등으로 인해서 동일한 종류 및 직급, 계급으로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전 연도에 공무원이 같은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나와있듯이 B라는 공무원이 9급으로 근무를 1년 동안 하지 않고 그 직전 연도에 8급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8개 부수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부상 등 이러한 항목들 평균 대상이 되는 부수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수들에 대해서 평균 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무를 이제 6개월 동안만 하시다가 6개월 뒤에 7월부터는 8급으로 승진을 하셔서 8급으로 승진을 하셨다고 한다면 평균액을 적용할 때 그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평균액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6개월 동안 빠지는 금액은 6개월 동안 받은 금액만 빠지는 반면에 더해지는 금액은 1년간 평균된 금액을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비례 계산이라고 해서 기간별로 그러니까 1년 중 6개월은 9급이 받은 평균액을 더해주게 되고 또 1년 중 6개월은 8급이 받은 평균액을 더해줘서 그렇게 각각 평균액을 더해줘서 이러한 공무원의 평균 보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보수 적용은 종류 및 직급, 계급별, 해당 기관의 비례하여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호봉 승급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알듯이 기업은 기호가 아예 바뀌거나 전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시거나 예를 들면 승진으로 인해서 직급이 변동되신다거나 재임용 되신다거나 고위공무원당 직무 등급 변경을 해서 예를 들면 기업은 기호의 세 자리, 앞에 세 자리가 바뀌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만 이러한 방식으로 평균 보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하고는 달리 본인의 기준소득 금액 산출을 위한 소득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자료를 제출을 하되 평균 대상이 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기간별로 비례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지 않은 휴직자라든가 파면해임 취소 복직자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공무원들하고는 산출되는 방식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기준소득 자료 작성 시 주요 오류 사항을 제가 모아봤는데 성과 연봉, 성과 상여금, 직무 성과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부상비 중 일부를 기준소득에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평균재산 보수에 대해서 항목별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이러한 그 금액이 기준소득 금액에는 누락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리고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연간 지급액을 기준소득에 포함을 하였으나 평균 대상 보수에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등 금액을 이 각 평균 대상이 되는 수당이 기준소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평균 대상 보수, 평균 대상이 되는 그 보수 항목에 표시를 해놓지 않음으로써 평균액에 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오류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을 기준소득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수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아까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오류로 인해서 포함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기준소득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이라든가 공익수의사 이러한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을 기준소득에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른 소득은 기준소득 월액에 기준소득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소득 자료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언제 적용하느냐면 기여금 징수 및 연금 산정 중에서 기준소득 월액이 기준소득 월액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기여금 징수 및 연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유종연금 산정 시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재급여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표시된 세 가지 급여 산정 시에는 본인이 아무리 많은 기준소득 월액을 산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들은 그 상한선을 적용을 해서 그 상한선 이상으로 상한선 이상의 그 기준소득 월액을 적용해서 재급여를 산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이제 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여금도 적게 받으면서 급여 또한 적게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손에 꺾일 정도로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굉장히 그 급여가 많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소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자의 기준소득 월액의 총액을 해당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공무원, 기준소득 금액을 제출한 모든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을 제출한 모든 공무원 수로 평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이 산출이 되게 되면 그 평균액의 180%를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산정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기준소득 월액 총액 그리고 해당 공무원 수를 나눈 그러니까 전체 그 해당 기준소득 월액을 제출한 전체 공무원이 받은 기준소득 월액을 총 합계를 내주게 되고 그거를 평균해주게 되면 공무원 전체가 받은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이 산출되겠죠. 그럼 그 평균액의 100분의 180%를 적용을 해서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갑과 병이 받은 적용된 기준소득 월액은 각각 300만원과 4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여금을 산정할 때 보시게 되면 300만원 곱하기 7%, 기여금 징수율이 7% 해서 기여금이 산정이 되고 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연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유종연금 산정 시에 이 본인의 기준소득 월액이 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기준소득 월액이 770만원으로 산정된 공무원, 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러한 공무원들은 2012년도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747만원인데 이 본인이 받은 기준소득 월액을 적용을 하지 않고 기여금 산정 시 이 상한액을 적용해서 기여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여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연금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받은 기준소득 월액이 아니라 상한액을 적용해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구종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연금은 그 자체가 요 한 가지 그 기준소득 월액만 가지고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간 그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기준소득 월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급여 산정이라든가 기여금 징수 시 기준소득 월액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